야, 너 같은 건 사람 취급도 아까워. 법원 앞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순간, 퍽! 시어머니가 던진 계란이 며느리 얼굴에서 그대로 터졌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고 시어머니는 더 악을 썼습니다. 우리 집 돈 다 축 내놓고 이제 이혼까지 해? 재산 뜯어가려는 게 딱 꽃뱀이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란을 맞은 며느리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법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는 순간 조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숙 관련 자료, 그리고 불과 10분 뒤 며느리에게 계란을 던지던 그 시어머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결국 며느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사람이면 오늘 여기 기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쨍한 목소리가 법원 앞 차가운 공기를 갈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회색 계단 위였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로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목도리를 여몄고 누군가는 종이컵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날씨보다 더 서늘한 건 한정숙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빨간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은 손으로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는 달걀끼리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 서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이 지안을 노려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사람 피 말리더니 결국 이혼장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던 걸까요? 정숙이 갑자기 봉지 안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어머,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냐? 며느리인가 본데. 오미숙이 옆에서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참을 했지. 근데 저런 건 사람 만들어놔도 소용없어. 요즘 여자들은 시댁을 아주 원수로 안다니까.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 빨아먹고 살더니 이제 재산 반 뜯어가려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 빈손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계란 하나가 지안의 얼굴 정면에서 터졌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흰자가 코트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순간적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법원 앞에서 저게 뭐야?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억울해? 너 같은 건 맞아도 싸. 지아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속눈썹 끝에 계란 흰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울거나 소리를 질렀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데도 말을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참고 또 참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완전히 마음이 끝난 사람입니다. 민수가 급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사람들 다 보잖아. 정숙이 획 돌아봤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 편 들어? 이 와중에도 전형 감싸? 민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지안 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그런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끝난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이 더 화가 났습니다. 봐라, 저 눈깔 봐라. 사람 무시하는 저 싸가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오미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 병원 한 번 같이 안 가고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기더니 그 말을 들은 지안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찔려?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진심이세요?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 내가 지금 네 눈치 보면서 거짓말해야 돼? 지아는 잠시 정숙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바닥을 구르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지아는 입술에 묻은 계란 흰자를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 손등이 거칠었습니다. 요양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며 수없이 서류를 넘기고 보호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밤새 병실 뛰어다니던 사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지아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아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도로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왜? 네 편 들어줄 사람 오냐? 오미숙도 킥킥 웃었습니다. 친정 식구도 손절했다며. 누가 오겠어? 민수도 순간 도로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법원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위로 흐린 하늘이 비쳤습니다. 차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괜히 불안해졌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와도 소용없어. 오늘 이혼만 하면 끝이야. 너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라고.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구두 한 켤레가 천천히 바닥을 디뎠습니다. 딱, 딱,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컸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정숙도 순간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남자는 곧장 지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지안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숙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저 인간. 남자는 정숙 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남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검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숙 관련 자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정숙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정숙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악을 쓰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숨겨둔 무덤이 갑자기 파헤쳐진 사람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법원 계단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코트를 여몄고 누군가는 슬쩍 발걸음을 멈춘 채 이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집 싸움만큼 사람 눈길 끄는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뭐야 저거. 변호사 같은데? 한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지?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걸 다 준비했네. 그래봤자 이혼은 이혼이야. 쓸데없는 쇼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정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두 밑창이 돌계단을 누를 때마다 딱딱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심장을 죄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안 씨 법률 대리인 김도윤입니다. 정숙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변호사? 아니 무슨 이혼 하나 하는데 변호사까지 끼고 난리야? 오미숙도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부부싸움도 아주 사업처럼 한다니까. 도윤은 두 사람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태도가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종류였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지안아, 이건 또 뭐야?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왜 말을 안 했어? 지안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담담해서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거 있었어요? 민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큰 소리로 싸울 때는 몰랐던 것들이요. 조용히 포기한 목소리 하나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민수 얼굴이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아, 너 지금 우리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봤자 네가 한 짓은 안 없어져. 도윤이 천천히 갈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냄새가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 계좌 내역서, 카드 대금 확인서 같은 종이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첫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7년간 한정숙 씨 병원비 납부 내역입니다. 정숙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그게 왜? 도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혈압 약값, 허리 시술비, 정형외과 입원비, 간병비 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모두 서지한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숙이 먼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지안이가 냈다고? 정숙이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다 내.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80만 원씩이었습니다. 많을 때는 300만 원 넘게 지출됐고요. 민수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숨막히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그 말에 지안 입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믿었을까요? 민수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수, 지금 저 여자 말 믿는 거야? 지가 생색 내려고 꾸민 거지. 도윤이 곧장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시죠. 철컥. 서류철 집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민수 씨 사업자금 대출 상환 내역입니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그건 내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연체 직전이었고 마지막 상환금 4,800만 원은 서지한 씨 명의 적금 해약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수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소리만 스산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계단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쳐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걸 혼자 감당했다고? 그러자 정숙이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며느리가 시댁 도와준 게 벼슬이야? 가족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지한 손끝이 아주 천천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서늘했습니다. 최소한 고마운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숙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 가르치냐?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윤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한정숙 씨 카드 연체금, 대부업체 상환금, 생활비 이체 내역. 오미숙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집안 먹여 살린 거 아냐? 정숙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남의 집 일에 왜 끼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안을 흘겨보던 시선들이 하나둘 정숙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몰랐어?
정숙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알아버렸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 설마 알고도 그런 거야? 정숙은 갑자기 눈물을 짜냈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었어. 전현이 일부러 생색내려고 한 거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받을 땐 당연하고, 고마운 건 잊어버리고, 자기 불리해지면 약한 척부터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옆에서 평생 당한 사람은 이미 그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안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겪어서 이제는 익숙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마지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훨씬 두꺼웠습니다. 정숙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갈색 봉투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천천히 서류 맨 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굵은 검은 글씨가 사람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정숙 명의 부동산 관련 자료. 그 순간 정숙 손에서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달걀이 바닥에 깨지며 질척한 노른자가 계단 틈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얼굴도 딱 그 꼴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깨진 계란 노른자가 회색 계단 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사이로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목청 높이던 정숙은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수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엄마 무슨 부동산? 도윤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5년 전 한정숙 씨 명의 아파트 가압류 관련 자료입니다. 정숙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도윤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무 금액은 이자 포함 2억 3천만 원. 상환 기한은 한 달 남은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2억? 세상에, 그 정도였어? 오미숙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숙아, 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정숙이 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집 사정까지 다 떠들고 살아? 그때 잠깐 힘들었던 거지. 도윤은 다시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미 집은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 우리 집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 정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해결됐잖아. 지나간 일을 왜 들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아주 천천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결한 사람이 서지한 씨였으니까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멍한 얼굴로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뭐? 당신이?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계란 자국이 아직 코트 깃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첫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서지한 씨는
친정에서 받은 유산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채무를 막았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산? 당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거? 지안이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지난 세월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너질 때는요, 돈 잃을 때보다 자기가 모르고 있던 진실을 들었을 때입니다. 민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갑자기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안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민수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엄마 말만 믿었습니다. 지안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울 때마다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 한 번도 아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자꾸 생색내? 가족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지안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안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간 건 도윤은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정숙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틀린 말했어? 며느리가 시댁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동네 사람들한테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까?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도윤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곧이어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목소리였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 생활비 한 푼 안 내. 늙은 시어미 병원비도 안 보태. 내가 죽어야 속 시원할 거야. 순간 오미숙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정숙아, 너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잖아. 주변 사람들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안을 흘겨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정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 며느리가 다 냈다며. 근데 저렇게 욕했다고? 정숙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걸 누가 녹음했어? 불법이야, 그거.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민수가 뒤로 비틀거리듯 한 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정숙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그냥 서운했던 거야. 아들 하나 믿고 사는 늙은 엄마 마음을 누가 아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 잘못이 들통나면 갑자기 불쌍한 척하는 사람, 약한 척하면서 상황 뒤집으려는 사람 말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그 말을 평생 들은 사람은 이제 안 속는다는 겁니다. 지안 눈빛이 딱 그랬습니다. 불쌍해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히 끝난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당신 그동안 혼자 어떻게 버텼어? 지안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나무에서 낙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으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지아는 그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틴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민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지아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힘들어 하실 때 진짜 가족처럼 지키고 싶었어요. 정숙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 넘어간다는 말 들었을 때도, 당신 사업 망했을 때도 다 같이 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제가 사람으로 안 보였잖아요. 정숙이 움찔했습니다. 주변도 조용해졌습니다. 지안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사람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비 내도 당연했고, 생활비 보태도 당연했고, 참는 것도 당연했잖아요. 민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 울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다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관련 내용입니다. 정숙 얼굴이 다시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안 돼. 처음으로 정숙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유지 자금의 상당 부분 역시 서지안 씨 자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순간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집까지 살렸네. 오미숙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안을 욕하던 얼굴이 민망함으로 굳어갔습니다. 정숙은 갑자기 다급하게 지안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너 설마 이 집 뺏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그 순간 지안이 아주 천천히 정숙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돈 돌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술렁였습니다. 민수도 놀란 얼굴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안 얼굴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말에 정숙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신 어머님은 오늘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대가라니.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안을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소리 끝에 얇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찬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저렇게 조용히 말할 때가 제일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안은 정숙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란을 던지던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노른자 자국이 누렇게 끼어 있었고 빨간 고무장갑을 벗은 손등엔 물기와 주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손은 지난 세월 지안의 마음을 수없이 핥히었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가라니.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그 말에 오미숙이 눈치를 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금 전 같았으면 바로 맞장구를 쳤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지안을 구경하던 눈들이 이제는 정숙을 심판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그 색깔을 보는 순간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정숙 씨가 서지한 씨 명의로 작성하려 했던 각서 초안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각서? 무슨 각서요? 도윤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바람에 종이 모서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 재산 분할 청구 포기, 위자료 청구 포기, 박민수 씨 채무 관련 책임 일부 인정, 그리고 한정숙 씨 병원비 지원 지속. 민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써본 거야. 실제로 한 것도 아니잖아. 지안이 처음으로 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도장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혼하려면 조용히 나가라고, 아파트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대신 병원비는 계속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 정숙이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빠져. 내가 다 너 위해서 한 거야. 저 여자가 나가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도 불쌍하고 아내도 힘들겠지. 그런 비겁한 말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중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안을 정숙 앞에 혼자 세워둔 채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봤습니다. 뭐?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법원 앞 계단 위에 낮게 깔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보다 더 답답한 사람, 옆에서 다 보고도 모른 척한 사람, 그때는 몰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도 피했던 사람 말입니다. 민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도윤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지한 씨가 우울감과 불면 증상으로 상담을 받은 기록입니다. 원인은 반복적인 모욕, 경제적 압박, 가족 내 고립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픈 기억 앞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입니다. 민수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당신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지난 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화장실 불을 켜놓고 앉아있던 밤, 시어머니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새벽,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든 침대 끝에서 소리 없이 울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말없이 법원 앞찬 공기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며느리한테 잔소리도 못해? 나 때는 시어머니가 더했어도 다 참고 살았어. 지안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았습니다. 정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근데 어머님, 참는다고 사람이 괜찮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지안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정숙 씨, 이 자료들은 모두 조정 절차와 별도 민사 절차에 제출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녹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명예훼손? 내가 내 며느리 얘기 좀 한 게 무슨 죄야? 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계란을 던진 행위 역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계란. 그 단어가 나오자 사람들 시선이 다시 지안의 코트로 향했습니다. 회색 코트 위에는 아직도 노른자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정숙이 저지른 모욕의 증거처럼 선명했습니다. 오미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아, 너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정숙이 오미숙을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아까는 내가 전연 혼내야 한다며. 오미숙은 바로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내 말만 들었지. 이런 사정인 줄 몰랐지. 그 말이 정숙에게는 마지막 칼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무기 삼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꺾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정숙은 급격히 작아졌습니다. 사람의 체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을 눌러 세운 체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 한 장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지안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결혼 생활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지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법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지안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이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어머님은 필요할 때만 쓰셨어요. 정숙의 눈가가 벌개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됐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말은 사과였지만 태도는 여전히 거래였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지안 씨는 오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방금 전 허위로 모욕한 내용에 대해서요.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시선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쳤고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 저 애한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미숙을 봤습니다. 오미숙도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숙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쿵! 딱딱한 계단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지안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던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짓밟으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지안의 발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주변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의 구두 앞에는 깨진 계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무릎은 바로 그 노른자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누런 얼룩이 정숙의 바지에 번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지안에게 던져진 모욕이 이제는 정숙 자신에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랬다. 외로워서 그랬어.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제발 없던 일로 해다오. 지아는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정숙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 번 울면, 한 번 빌면, 한 번 불쌍한 척하면 넘어갈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다음 말은 그 기대를 산산이 부쉈습니다. 전 이미 오래전에 끝냈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 깃에 말라붙은 계란 자국을 한번 내려다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원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한 발 따라가려 했습니다. 지안아.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민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봤습니다. 도윤의 손에 아직 열리지 않은 흰 봉투 하나가 더 들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봉투 위에는 짧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최종 자료.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법원 유리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철컥. 차가운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계란 노른자가 묻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조차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아, 일단 일어나. 정숙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나한테 저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오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너도 너무했어. 정숙이 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아까는 내 편이었잖아. 오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 옆에는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법원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보살이었네.
저 정도면 친딸보다 더했다. 아들이 문제였어. 그 말들이 정숙 귓가를 계속 때렸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유리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간 방향, 한 번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했던 아내가 사라진 방향 말입니다. 도윤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조정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멍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까? 도윤은 잠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끝난 건 오래전입니다. 박민수 씨만 몰랐던 겁니다. 민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안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민수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지안은 위자료를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겠다고 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민수는 더 무너졌습니다. 정말 끝내버린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민수는 텅 빈 집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국에서는 비린내가 올라왔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고 엄마 병원 예약도 이미 되어 있었고 밀린 카드가 또 어떻게든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떠난 집은 너무 빨리 망가졌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젖은 빨래 냄새가 올라왔고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반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단순히 아내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 전체를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독하게 나왔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시장 골목에서도, 교회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며느리 쫓아낸 집, 병원비도 며느리가 냈다며 세상에 그러고 계란까지 던졌대. 정숙은 점점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사람 눈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보다 체면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 남 시선으로 살아온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정숙이 딱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안이 예약 시간 맞춰 와 있었을 겁니다. 약 봉투 챙기고 진료 순서 확인하고 집까지 부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안 오셨어요? 정숙은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혼자 오면 안 돼요? 하지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젖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입가,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득 지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죽 끓이던 모습, 자기 다리 주물러주던 손, 밤늦게 병원비 계산하던 뒷모습,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반면 지아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늘 따뜻한 난방 냄새와 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참기만 하던 사람은 웃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병원 어르신들은 그런 지안을 참 좋아했습니다. 서 선생, 오늘은 얼굴 좋아졌네. 고생 많지? 그래도 웃으니까 보기 좋다. 지아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봤을 겁니다. 시어머니 기분, 남편 표정, 집안 분위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생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시간도 생겼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휴게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캔커피를 손에 쥔 채 지아는 멀리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끝났는데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지아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밤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아주 단단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참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국 지안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그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지아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아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 오래 끝나 있었어요. 민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병원 유리창에 부딪혀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뒤에서는 민수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기 곁을 끝까지 지켜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